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로 갑자기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된 40대 조 씨. 남편과 떨어져서 3살 된 딸만 데리고 원치 않았던 더부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시어머니 때문에 가뜩이나 눈칫밥 먹으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몸살이 날 지경이라는 조 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우려로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몸살이 날 지경이라는 며느리의 사연. 네, 40대 여성 조모 씨입니다. 그 며느리고요. 남편이랑 사이에 3살 딸이 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같이 쉬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괜히 베란다도 한번 가보고 창고도 기웃거리고 장롱도 열어보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에이그 하면서 혀를 차고요. 아유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쉰다는 겁니다. 결국 이 며느리 조 씨만 좌불안석이 돼서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다 뭐냐면서 정리 안 된 창고가 지저분하다. 오늘 볕이 좋으니까 이불을 좀 빨아야 되겠다. 애가 벽에 낙서를 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도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일거리를 만드는 통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박 교수님 하면 되잖아요, 청소.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 옷을 정리하기, 겨울 이불 정리하기, 창고 정리하기 이런 것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베란다 물 청소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또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에 방충망까지 다 닦아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화장실 청소도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천장까지 다 닦는 그런 것까지 다 시켜셨다고 해요. 하고 나면 이제 어깨며 허리가 다 아픈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집에 도배를 해야겠다 그러시면서 도배를 하자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도배는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야죠. 그랬더니 그렇죠. 도배 그거 내가 예전에 해봐서 그런데 별거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된다. 왜 돈을 쓰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도배까지 다 시키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받고요. 집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살던 집을 빼고 작년 가을에 어머니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 같이 살다가 남편 돈 좀 벌겠다라고 하면서 숙식을 해주는 그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에 목돈 벌러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어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집에 온다고 그러고 남편 없으니까 딸하고 자기만 있잖아요. 아이고야. 결국은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주긴 주지만 눈치가 보였다고 하고요. 씻거나 먹거나 자는 거 정말 최대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했고 집안일도 도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없이 시가에 그냥 살려면 그건 진짜 가시방송이죠,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사고는 사실 남편이 치고 이 고통은 아내의 몫인데 물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 조씨 성격도 사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좀 깔끔한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머니한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남편이 보내주는 그 생활비 내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애들 머리핀을 만드는 부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딸이 어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는 어렵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이라도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걸 용돈벌이 삼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며느리 입장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땅하지 못한지 며느리가 청소를 해놔도 다시 하고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는 짜다 싱겁다 너무 푹 삶았다 이렇게 타박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머니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씩 그 시어머니로부터 주눅이 들고 좀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도 말이죠.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이 지위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 조 씨가 모시고 사는 상황이었으면 어머니 이러시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얹혀 사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남편도 없는 와중에 은근히 기죽이고 눈치 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끔씩 이 어머니가 남편이랑 통화하시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아유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모민 걱정이나 해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소리만 하시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푸념하기도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는요. 아유 뭐 내가 이참에 살림도 좀 가르치고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잡고 해야지 뭐 힘들어도 어떡하니? 며느리도 자식이고 이참에 손녀딸 재롱도 붙고 뭐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 씨는 옆에서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 박 교수님.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더 힘든 건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내가 내모 힘들게 일하거나 뭐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건 이 딸한테 미안해서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빠가 없어지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더 이제 집착을 하고 엄마한테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살 된 딸이 이제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 뭐 캠핑 가고 싶다, 뭐 고기 구워 먹고 싶다, 나가서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놀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엄마는 아, 엄마 도배해야 돼. 엄마 오늘 청소해야 돼. 오늘 엄마 옷 정리해야 돼. 이러면서 제대로 주말에도 한 번도 못 놀아주니까 아빠가 없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예, 제대로 한번 나가서 고기도 구워줄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 교수님께는 제가 잠시 후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뜻밖의 시가 더부살이 눈치 보는 게 당연한가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오 교수님,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이 보면서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도 그냥 혼자 잘 살다가 갑자기 그냥 아들 내외가 그냥 밀고 들어와가지고 살면은 이 시어머니도 불편하긴 매한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며느리하고 이제 손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케이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며느리하고 이 손녀가 이렇게 온 그런 상태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깔끔해서 곳곳에 반짝반짝하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가스레인지 후드에도 먼지 하나 기름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약간 어질러 놓고 사는 분 같으면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표 안 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3살 손녀의 며느리까지 오니까 아무리 치워도 티가 나지도 않고 또 며느리가 치운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녀 장난감이 기저귀에 살림살이 늘어나니까 이 상당히 본인도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왜 도배를 했냐면 손녀가 벽에다가 낙서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좀 속상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이 손녀딸이 자기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좀 불편해서 이렇게 눈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데 참 사정이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정말 정답은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잘못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 시어머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서로 힘든 거죠. 서로 힘든 건데 아무래도 저부살이를 하면서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딸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결국에는 가족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공유하고 손녀도 공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이게 서로 정말 미워지고 싫어질 만큼 계속 된다면 저는 결국에 만약에 적응이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 정말 평생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에서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일하는 근처에 가서 그게 이제 지방이라고 해도 그냥 거기서 맘 편하게 아이랑 원룸이라도 있는 거죠. 얻어서. 원룸이라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노력은 해보시되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괴로울 때는 좀 분리하는 방법도 좀 옵션에 넣으십시오. 야, 이 답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가하기 전에 결국 남편한테 조금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지금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조율을 좀 해달라고 본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네데이님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아들이 잘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 며느리한테 다 푸네요 하셨고요. 짱아님, 저 같으면 차라리 노숙할래요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